2015년 7월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문을 연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벤처기업과 농수축 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물류 전진기지를 세우겠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인천은 개항기부터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으로 우리의 근대화와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지금은 인천국제공항, 인천항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GCF 등 13개 국제기구가 입주하면서 동부가 물류와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도약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력 산업인 항공과 자동차 소재 부품 분야에서 강소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타트업을 키워내는 등 한중 스타트업 교류 협력 플랫폼 구축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지난 1년의 성과를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은 동부가 물류 허브로 도약해 나가는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나본다.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이후 성과를 점검해보고 또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박인수 센터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마지막에 모시게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또 이제 1년은 채 안 됐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또 많은 성과들이 좀 있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말씀 좀 예. 해주시죠. 예, 작년 7월 22일에 오픈했으니까 네. 딱 11개월이 됐네요. 아, 예, 그렇군요. 예. 이제 첫 돌도 지내지 않았는데 그 성과는 결코 다른 센터에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스마트 물류 확산, 수출 네. 물류 컨설팅, 또 스타트업들을 중국 시장에 진출시키는 투자 유치 활동, 인천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그 인천 지역에서 인천 지역의 여러 창업 기관들하고 같이 창업 정신을 고취하고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인천의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이 네. 가장 중요한 일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뭐 스마트란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네. 인천이 뭐 지리적 유충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스마트 물류의 허브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센터도 이 스마트 물류를 키워드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물류 거점 조성을 위한 특화된 부분 어떻게 좀 전략을 만들어 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물류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좀 어렵게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물류가 우리 생활 주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식사 때 밥 한 그릇 먹으려고 해도 농어가에서 물류로 가정까지 와야 되고 또 책상에 앉아서 뭐 택배를 주문해도 물류가 다 해결해 주죠. 예. 스마트 물류라는 것은 물류 산업에다가 ICT와 같은 첨단 기술을 융합을 해서 물류가 추구하는 효율성과 안전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예. 기술입니다. 또 인천시는 글로벌 인천 공항이 있죠. 그리고 인천항 같은 물류 인프라가 있고 또 네. 저희 혁신센터와 같이 하는 한진그룹은 육해 공항을 다 가지고 있는 글로벌 물류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강점을 살려서 인천을 동부가 스마트 물류 거점으로 만드는 게 저희 센터 목표입니다. 네. 저희 인천혁신센터에서는 물류 인프라 또 물류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스마트 물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또 사업화하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한진그룹하고 관세청, 인천항공공사 그리고 네. 인천중기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수출 물류 비용 절감, 또 FTA 관세 제도, 공동 물류 시설 활용 이런 서비스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중국을 진출을 위한 관문입니다, 인천이. 그러다 보니까 대중국 진출 전초기지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또 사업들을 더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그렇게 또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용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저희 인천혁신센터가 전략적으로 네.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과 온라인 창업가들의 중국 진출을 돕는 겁니다. 네. 중국 시장은 통상 한국 시장보다 5배에서 10배까지도 크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스타트업에 대한 평가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중국에 가면 또 이야기가 또 달라지고요. 예. 그래서 스타트업들도 중국 시장 진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인천혁신센터에서는
중국 최대 국영 창업 지원 기관인 칭화가기원하고 협력을 네. 하고 또 이제 한중 스타트업 파트너링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예. 북경, 상해, 우한, 청두 이런 중국 내 주요 도시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해봤습니다. 네. 해보니까 중국 투자자들이 반응이 정말로 좋았고요. 예, 그래서 저희 혁신센터는 앞으로 이런 설명회를 상반기, 하반기 각각 2번씩 네. 한국과 중국에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뭐 새로 진출, 그러니까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 새로 준비하는 스타트업 예.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상. 예, 예. 그런데 이분들을 위한 보육 지원도 굉장히 강하게 하고 계시다 들었거든요. 예.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인천혁신센터는 비록 1년도 안 됐지만은 네. 보육기업이 약 40개 그리고 예비 보육기업까지 합치면 약 70개가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작년에 한중 스타트업 파트너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예. 중국의 5개 투자자한테서 투자 제의도 받고 수출 계약도 100만 불까지 달성한 그런 스타트업도 있고 예. 또 이제 3D 가상화 기술로 항만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보여주는 패키지를 개발해서 네. 두바이항 같은 글로벌 항만에 또 수출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단순히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벌크, 화학, 철강 이런 복합적인 제품을 처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중소규모 수출업자들한테 기존의 절반 가격으로 해외 특송을 제공해주는 그런 스마트 물류 회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도 역시 워싱턴 프로그램, 중국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신생 기업들마저도 뭐 이전에 했던 기업들과 비교해 손색 없을 정도로 예. 신뢰도를 많이 확보한 것 같아서 굉장히 신뢰도가 쌓이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영국 런던에서 열렸던 스타트업 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100명의 경쟁자가 왔는데 그중에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한 기업이 있습니다. 예, 이 기업이 네. 빼놓으면 안 되죠. 이게 그 전 세계에서 그 선발된 100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 1등을 했으니까 대단하죠. 네. 예, 이 회사가 개발한 거는 IoT 융합이 된 LED 밴드로 반려견 인식표, 말하자면 첨단 기목걸이입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이 회사는 1년도 안 됐는데 여러 나라에서 이미 투자 유치 제한을 받고 있고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 일본, 유럽 가는 데마다 사업성하고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LED에는 단순한 LED가 아니고 네. 반려동물이나 주인의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를 기억할 수 있어가지고 뭐 반려견을 잃어버려도 또 전화를 한다든지 또 밤에도 불이 켜지기 때문에 또 쉽게 찾는다든지. 지금 보이는 저 팔찌랑 유사한 형태. 예, 바로 저겁니다. 아. 예. 저게 이제 저 밴드에 이제 주인이나 반려견의 이름이 네. 좀 전화번호가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아, 예, 저게 좋네요. 또 22g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들한테도 별로 부담이 없고. 네. 예, 저게 또 소재가 실리콘 소재라서 아무 무해한 그렇군요. 재질입니다. 와, 이제 저 내용 가지고 세계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거죠. 예. 지금 보니까 뭐 애완 반려동물에 착용을 시켰지만 뭐 일반적으로 아이들 착용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아, 예. 저게 아이들이나 그 치매에 걸린 노인분들에게 착용을 해도 아주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아이템인데 참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중소벤처기업들이 결국 이렇게 성과를 내기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저희는 뭐 예산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엔젤클럽 최근에 만드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보통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그 사업 계획서나 시제품 수준의 이제 사업 수준을 갖고 있는데 네. 이런 스타트업들에게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초기 투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초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벤처나 엔젤 클럽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기 때문에 네. 지방의 스타트업들이 수도권으로부터 투자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방금 소개드린 그 인천의 좋은 네. 스타트업들도 실제로 수도권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이 전무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혁신센터에서는 이렇게 초기 사업 자금도 투자하고 네. 또 이제
엔젤로서 경영, 기술, 마케팅 같은 멘토링도 병행 제공할 수 있는 분들로 미추홀 엔젤 클럽을 지난 4월 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인천의 우수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연결할 예정입니다. 인천을 가리키는 그 표현이 미추홀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의미를 그대로 상징해서 예, 그렇습니다. 담으신 거네요. 지금 그러면 일단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술 자문도 받게 되고 자금도 지원받게 되고 그러니까 엔젤 클럽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겠네요. 굉장히 높습니다. 예. 반응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고 나니. 예, 이미 그 3억 원 규모로 한 기업이 이제 투자를 받았고요. 예. 투자를 받았고 기업들하고 이런 수도권의 이 엔젤들이 인천 지역에도 의외로 좋은 스타트업들이 많구나. 하고, 그래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엔젤 그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뭐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 투자받은 곳이 한 곳도 없다. 그 얘기 듣고서 살짝 좀 의아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엔젤 클럽에 대한 신뢰도는 또 높아지는 상황이 된 거네요. 예. 그럼 주로 인천 거주하시는 분들인가요? 엔젤 클럽 회원들은? 지금 현재는 약 3분의 2는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의 퇴직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3분의 1은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되어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참 좋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겠고요. 예. 또 다른 센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스마트 공장 보급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다른 센터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계시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신 이유는 뭔가요? 예, 이 스마트 공장 사업은 예. 독일이나 일본 같이 제조업이 강한 나라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많이 이슈가 되어 있고요. 예.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제조업 기업들이 예외 없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천에는 남동공단이나 부평공단 같이 공단이 10개가 있고요. 예. 그 공단 안에 여러 가지 제조업 기업들이 많이 입주했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삼성전자에서 약 20년간 생산 공정 전문가가 약 4명이 이 상주에 있으면서 인천 공단 안에서 우수 기업들을 발굴해서 네.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44개 기업들에게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장님들이 효과를 반신반의 하다가 예. 지금은 이제 서로 하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지금 이제 저희 센터에는 전국 센터에서 최초로 졸업한 기업이 있습니다. 네. 보니까 생산성이 180% 올라갔어요. 와. 예, 그리고 이제 종업원 입장에서도 그 위험한 작업들, 예를 들어서 뜨겁고 또 뭐 손가락이 잘린다든지 이런 예, 작업도 재해가 없어지고, 날수 있는, 예. 그리고 이제 허리 아프고 이런 것도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종업원들도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스마트 공장 하느라 투자한 자금을 네. 1년 안에 다 건집니다. 예,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는 이게 워낙 좋으니까 이를 기회로 이제 인천 지역 안에서 스마트 공장 솔루션 기업, 네. 또 이제 멘토링 체계, 네. 또 스마트 공장 자금 지원 체계, 그리고 이제 스마트 공장 전문 인력 육성, 예. 이런 지역 내에서 스마트 공장 관련 기반을 다져서 인천 지역 안에 있는 공단들을 네. 스마트 공장 붐으로 스마트 공단으로 싹 바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인천이 갖고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계시니까 또 좋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스마트 공장 하니까 재해도 줄어들고 예. 생산성은 높아지고 예.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이익을 갖고 계시다 얘기를 예. 하겠습니다. 예. 뭐 주로 직접 신청인가 아니면 발굴이신가요? 저희가 신청을 한 기업 중에서 저희 예. 멘토 삼성전자 멘토님들이 실사를 현장을 가시는군요. 방문을 해서 예. 기업체 사장님도 인터뷰를 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정말로 스마트 공장화할 의지가 있느냐 네. 하는 것을 다 평가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올해 센터에서 중점 두는 사업 내지는 또 앞으로 운영 계획 있으시면요. 마무리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죠. 예. 저희 센터가 올해 새로 시작해서 자리 잡아야 되는 중요한 사업이 고용조언 사업이 있습니다. 네. 전국 센터마다 다 고용조언이 있는데 지역의 청년 고용 정진을 위해서 혁신센터가 고용 허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청년들에게 대기업만 쳐다보고 왜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하느냐 네. 하고 이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막상 공단에 가보면 근무 환경이나 복지 등이 요새 청년들에게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먼저 이를 작업 현장을 개선하는 작업하고 청년 고용 정진 노력을 병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인천의 고용센터, 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 네. 산업단지공단하고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는 관련 기관장님들께서 유달리 혁신센터 사업에 적극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십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성과도 그런 바탕 위에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천시 한진그룹 그리고 대학하고 인천중기청, 인천테크노파크와 생산기술연구원 네. 이런 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연말 시상식 하는 것처럼 감사 말씀을 많이 전하셔가지고 마지막 자리지만 그래도 예. 앞으로 비전을 더 내세우는 또 예. 하나의 그 혁신센터가 됐기 때문에 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예. 네, 지금까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박인수 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